네, e스포츠에서 큰 그림 그리고 있는 빅픽처라고 하고 귀한 저녁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대학생분들이나 젊은 분들이 오실 줄 알았으면 조금 강연 주제를 재밌게 해볼 걸 했었는데 주제가 좀 오늘 e스포츠 아카데미에 대한 현재와 미래거든요. 그래서 재미가 좀 없을 것 같아서 걱정되지만 어쨌든 재밌게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e스포츠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60여 명의 직원들이 함께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는 서울에 있고 학원은 서울 홍대 그리고 부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60여 명 정도가 함께 이 비전 보고 달려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도 마음가짐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마음가짐의 첫 번째가 게이머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모든 것을 상상하라예요. 이게 사실은 되게 이기적인 건데 저희 구성원들 전부 다 엄청난 게이머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자라는 생각으로 회사를 만들었고요. 회사는 참 감사하게도 이러한 게이머를 행복하게 하겠다는 비전을 보고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2016년부터 뭐 7억 원, 25억 원, 100억 원 하면서 계속 투자를 받았고요. 아마 e스포츠 회사 중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몇 군데를 아실 텐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일 거예요. 저희가 2015년에 만들어서 2017년에 약 연매출이 3억 정도였는데 2018년에 연매출이 약 15억 그리고 2019년에는 연매출이 약 110억 정도로 사실 e스포츠 사업에서 100억 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조금 돌아가서 오늘 얘기 e스포츠 아카데미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e스포츠 아카데미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저는 그리고 우리 구성원들이 이렇게 정의해요. 게이머의 꿈을 이뤄주는 일. 그러니까 많은 게이머들 그리고 저 또한 그랬고 어렸을 때 프로게이머를 당연히 꿈꿨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게임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니 이렇게 나이스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각자의 꿈들이 존재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뭐 꿈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의 꿈을 이뤄주는 일만큼 멋진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아마 각자 뭔가 하고 싶은 것들 버킷리스트가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도 버킷리스트가 존재했던 거고 그 중에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사업이었던 거고 그리고 이왕 사업을 할 거면 굉장히 타인에게 도움을 주거나 타인에게 멋진 행동을 하고 싶었고 그 중에서 하나가 꿈을 이뤄주는 일이었고 그게 아카데미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분 좋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마침 그때 게이머들이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걸 포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희망 직업 8위가 e스포츠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지만 네이버 지식인이라든가 이런 데 검색해도 그때 뭐 아무것도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봐봐요. 나는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어. 페이커 같은 연봉 몇십억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뭘 해야 되지? 일단 게임을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니까 끝입니다. 여기서 이제 끝이 나고 정작 프로게이머들이 정말 힘들거든요. 쉽게 그 정년까지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정년이 뭐예요? 20대 중반에서 대부분 은퇴를 하고 힘들어하는데 이런 프로게이머에 대한 진로 체험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세대였고 얼마나 프로게이머들이 하루에 몇십 시간씩 그 게임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정도로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없었고 그래서 저희는 좀 자 그러면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다는 학생들을 위해 꿈을 이뤄주는 일을 해보자 라고 해서 아카데미를 만들었고요. 이게 저희가 처음에 구로에 만들었던 아카데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 연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야 누가 돈 주고 게임을 배우냐. 생각해봐라. 네가 부모면 얘가 게임을 하는 게 원체 화가 나는데 이거를 돈을 내고 게임을 하게 해준다고?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저희는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홍대라든가 구로라든가 부산이라든가 계속 내고 있는 거고 아무런 광고를 하지 않고 딱 키워드만 잡았어요. 프로게이머 되는 법이라고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네이버 키워드 광고를 뜰 수 있게 했을 뿐인데 정말 사람들이 계속 문의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맞는 포인트를 봤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는 그 말씀드렸듯이 서울 홍대점에 약 180평 규모 정도가 존재하고 부산 센텀점에서도 약 70평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부모님이 애 손을 이렇게 잡고 옵니다. 그러면 아이는 어머니랑 집에서 엄마 나 프로게이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너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애를 설득시킬 수가 절대 없어요.
왜냐면 엄마가 뭘 알아? 게임을 알아? 어떻게 알아? 하면서 일단 데리고 와 보시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바로 애가 보고, 약간 프로게이머도 사실은 냉정하게는 일정 부분의 재능이 필요하더라고요. 예체능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축구로 예를 들어 볼게요. 축구도 뭐 여기서 꺾고 패스를 하고 여기서 누구에게 여기서 이런 드리블을 하고 슛을 쏘세요를 한 번에 따라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이게 정말 안 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재능도 필요하고 그에 따른 당연히 노력도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아이들이 보통 한 3개월 정도면 이 친구가 재능이 있는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이렇게 손 잡고 오셔가지고 한 3개월 정도 테스트 해보고, 야 만약에 3개월 후에 너 재능 없다라고 나오면 딱 적고 공부하는 거야? 라고 약속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상황들을 딱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 일반인들일 줄 알았는데 뭐 변호사 아빠 그리고 교수 엄마 이런 분들도 오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이가 대부분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일 것 같은데 40대 분들도 오십니다. 그래서 나 애랑,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애랑 같이 게임하겠다라는 것도 있는데, PC방에서 10판 해가지고 계속 지고 있는데 그 돈 내는 것보다 그냥 여기서 한번 몇만 원 내고 돈 한번 배워보고 그 실력을 확실히 올려보는 게 가성비가 훨씬 좋거든요. 어른들한테는. 그냥 한번 기본기만 배워도 확실히 는다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들어오고 한 달에 한 2명에서 3명 정도 프로게임단에 입단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프리카 프릭스에 입단시키기도 하고 젠지 e스포츠에 입단시키기도 하고, 혹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히 입단시키고, 되게 입단시키면 일단 첫 번째로 부모님이 되게 감사해야 할 때 되게 뿌듯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는 이제 학생이 이제 자신의 꿈을 드디어 이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드디어 게임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되게 뿌듯함을 느끼고 있고, 이제는 뭐 프로게이머 아카데미만 쳐도 옛날에는 정말 저희 하나였던 독점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뭐 정말 많아졌어요. 뭐 SGA, 뭐 젠지도 있고요, 뭐 담원도 있고요. 워낙 많은 아카데미들이 존재하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스트리머들이 옵니다. 그래서 스트리머들 오셔가지고 이왕 게임 할 거면 알잖아요. 그 워낙 그 시청하시는 사람들이 잘하길 바랄 때도 있고, 욕먹는 것도 좀 싫고 이왕이면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뭐 시청자라든가 뭐 혹시 감스트라고 이런 분도 한 약 18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분들도 오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뭐 데이브 같은 분들도 오셔가지고 오기도 하고 해서, 이제 단순히 게임의 프로 게이머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취미로 나는 게임을 더 잘하고 싶은 사람들까지 오는 그런 단계에 이르는 게 지금 이제 현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e스포츠 아카데미의 미래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는 그냥 크게 3가지로 한번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사실은 너무 정말 초등학생도 상상할 수 있는 일본인데, 온라인화입니다. 이건 뭐 너무 당연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교육이 예전에 메가스터디가 사실은 근데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야 말이 되냐 온라인으로 누가 교육을 배우냐, 교육은 직접 만나가지고 직접 선생이 관리가 들어가야 되고 숙제 같은 것들을 검사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 교육인데, 근데 뭐 온라인화가 너무 잘 된다는 건 잘 알고 있을 거고, 지금 대학생이신 여러분들은 이 온라인에 너무나도 익숙하신 분들이라, 근데 아쉽게도 아직 e스포츠가 온라인화가 아직 되게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든 잘 온라인으로 갈 거라 생각하고, 저희가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아카데미가 게임 코치가 온라인화를 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데, 아마 이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저희가 가르치다 보니까 서울이 아니라 혹은 부산 같은 곳이 아니라 지방에 사시는 분 중에서도 프로페 게이머가 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학원을 항상 만들 수는 없고, 혹은 외국에서도 저희가 한국
이 e스포츠를 잘하다 보니까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어떤 이런 온라인 코칭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저도 이제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연매출 여기도 100억은 넘어간다라고 들었었고, 중국 같은 경우도 BCPN님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기 리그 오브 레전드나 뭐 왕자영묘라든가 이런 게임들 티어도 올려놓고 자기들한테 돈을 받고 게임을 하고 이런 것들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온라인화가 어떻게 한국에서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나 그리고 다른 회사들이 아마 이 온라인으로 게임을 가르치고 프로게임을 육성해 나가는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갈 것 같고요. 두 번째도 사실은 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스포츠가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공교육으로 흡수가 돼요. 축구학과, 야구학과, 뭐 이상하게 들리지가 않죠? e스포츠 학과도 하나씩 자리를 잡을 거고요. 이미 해외에서는 e스포츠 유니버시티라고만 쳐도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검색이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국도 비단 마찬가지인데요. 뭐 중앙대에 e스포츠 학과가 있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고, 연세대에서도 이번에 이제 e스포츠 학과를 만든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젠지가 이 연세대랑 같이 해서 e스포츠 학과를 개설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만들어질 거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e스포츠 스칼러십까지 있어요. 그래서 장학금까지 줍니다. 무슨 의미냐면 게임만 잘하고 영어 실력 조금만 되면 외국에 장학금을 받고 거기서 대학을 다니고 대학 졸업장을 얻을 수 있는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건 이미 존재하고요. 이런 것들이 점점 가속화되다 보면 대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e스포츠 고등학교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게임이 뜨면서 게임 과학 고등학교라든가 게임 관련 특성화고들이 있어요. e스포츠도 제가 지금 프로게이머만 말하다 보니까 뭔가 되게 좁아 보이는데, 그 e스포츠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뭐 감독, 코치, 심판, 해설, e스포츠 대회 제작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산업군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e스포츠 산업이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직업군들이 확대가 될 것이고, 그러한 산업군을 양성하는 공교육들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게 쉬운 예측이고, 세 번째는 좀 너무 쉬운 것만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제 상상을 가미를 좀 해봤는데, 세 번째는 대외 플랫폼과 그리고 온라인 교육 플랫폼, 이 두 가지가 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대외 플랫폼이 뭐냐면, 한국에서 약 e스포츠 대회가 약 1만여 개 정도 PC방 내 포함해서 열리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놓고 e스포츠 대회를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있을 법한데 해외에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회를 참여하고 싶어도 어디 뭐 갈 수가, 그러니까 대회가 어디서 열리는지도 모르고 이미 대회 참여하려고 해도 지난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대회 플랫폼들이 이제 해외에서는 많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이제 하나씩 좀씩 등장을 하고 있는데, 대회 플랫폼이 존재를 하면, 여러분들 혹시 토익 봐보신 적 있으세요? 그 정말로 내가 토익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라는 시점이 토익 시험 한 일주일 전? 이럴 때, 혹은 내가 원하는 점수가 뭐 토익 800점이었는데 막 500점 맞았을 때 막 자괴감 들면서 나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저는 교육도 똑같고요, e스포츠 교육도. 그러니까 이런 대회들이 존재를 할 때, 대회랑 바로 한 일주일 전에 진짜 나 열심히 해야겠다,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은 내가 대회에 아쉽게 탈락하거나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치를 못 이뤘을 때 나는 더 열심히 하고 싶고, 그래서 어떤 대회 같은 게 이렇게 플랫폼이 존재하면 대회 같은 게 참가를 하고, 대회 이제 며칠 전에 교육열이 불탔을 때 이런 교육이 같이 이루어진다거나, 혹은 대회에서 졌을 때 이런 교육들이 같이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상상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회 플랫폼 같은 게 존재하면 이제 이런 대회에 따라서 전적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에 따라서 이런 전적들을 올리기 위해 계속 대회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를 뽐낼 수도 있고, 혹은 자기의 어떤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트위치 채널 홍보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이런 랭킹들을 더 올리기 위해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시스템들을 저희는 열심히 구축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아마 e스포츠 아카데미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러한 대회들에는 당연히 LCK 구단처럼 프로 대회들도 여기에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프로 대회들이 오고, 이 프로 선수들이 만약에 여기서 대회를 한다면 이 플랫폼에서는 페이커한테 말을 걸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페이커랑 한번 같이 강의를 페이커에게 받아보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고, 사실은 저도 선수단을 운영해본 입장에서 선수단도
계속 수익 모델들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선수단들이 수익을 내는 구자들이 하나씩 생겨야 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워렌 버핏 점심 식사 1억 좀 10억 정도였나? 근데 그렇게 들었던 거 대충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떤 잘하는 사람들에게 게임을 배울 수 있다거나 혹은 그들과 같이 게임을 할 수 있다거나 혹은 MCN 업체나 스트리머 같은 곳들이 지금 뭐 별풍선 쏘면 게임을 같이 해주거나 이런 경우들이 존재해요. 근데 이런 어떤 스트리머나 이런 사람들에게 같이 하기 위해서 페이를 한다거나 혹은 게임을 배우기 위해서 페이를 한다거나 혹은 일반인 중에 잘하는 사람에게 페이를 한다거나 어떤 이렇게 대회랑 혹은 교육이랑 이런 것들이 합쳐진 게 저는 e스포츠 아카데미 미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국에는 이게 e스포츠 대회들을 참여를 할 수 있고 팀을 구성할 수 있고 이런 플랫폼인데 여기에 얼마 전에 코칭이라는 서비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벌써 해외는 일어나고 있구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e스포츠는 지금 여러분이 여기 계신 것처럼 부산뿐만 아니라 광주, 대전, 경기도, 성남, 서울 하면서 한국에서만 하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산업이에요. 그리고 기술은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마 몸소 체험하고 계실 거고 VR이든 AR이든 가상현실이든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대전이나 스포츠는 결국 e스포츠가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e스포츠 시장은 계속 커질 거고 저희 회사는 이 e스포츠 아카데미에서 즉 게이머의 꿈을 이뤄주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많은 프로게이머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군까지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가 되보겠습니다. 오늘 좀 지루할 수도 있었는데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